안녕하십니까.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자, 지금은 홍닥터와 함께 고혈압 제대로 알아보기 시리즈를 하고 있고 벌써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고혈압, 그러지요. 나는 일기야. 나는 이기 고혈압이야. 궁금하시죠? 뭐가 일기고 뭐가 이기인지. 또, 나는 번태성 고혈압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젊은 아이들한테 2차성 고혈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뭐야? 도대체 번태성이 뭐고 이차성이 뭐야?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병원에 갔더니 24시간 혈압을 한번 재보재요. 도대체 내 혈압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재자고 하지? 궁금하시죠? 제가 홍닥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실제로 제 환자를 왔었던 분을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5밖에 안 됐어요. 남성분이셨는데 뒷목이 땡겨요 라고 왔어요. 그거 아세요? 고혈압의 주된 증상은 뒷골 땡겨. 이게 가장 주된 증상입니다. 맞습니다. 이 혈압이 높으면 뒷목이 땡겨요. 맥박이 규칙적이고 그래서 2회 측정 혈압을 재봤더니 한 번은 150에 90, 한 번은 140에 80, 평균을 냈더니 145에 85.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이 아이가 25세에 먹은 이 총각이 과연 고혈압일까요? 아닐까요? 이 보게 되면 이 수축기 혈압이 145, 이연기 혈압이 85라고 그랬는데 앞서서 제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는 거는요, 수축기 혈압이 140의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이거는 고혈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니죠. 이 총각 같은 경우는 이 수축기 혈압이 145가 나왔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좋아,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고혈압이 나는 일기냐, 이기냐 되게 궁금하시죠? 좀 더 있어 보이죠? 여기까지 알게 되면. 자, 일기 고혈압이라는 거는요, 수축기 혈압이 140부터 160 사이,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 사이, 여기에 있게 되면 이분은 일기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 또는이라 그랬어요. 항상 나쁜 거 위주, 높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수축기가 160 이상이거나 이온기가 10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제 일기 고혈압과 이기 고혈압 구분하는 거 배우셨습니다. 정상은 120에 80 모두 다 만족했을 때는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학생이 진료실에서 혈압을 쟀더니 145에 85래요. 근데요, 집에서 혈압을 재었을 때는 120에 80입니다. 가정혈압 앞서서 기억나신가요? 가정혈압의 고혈압 기준은 135에 85였습니다. 140에 90에서 50만 빼라고 그랬죠. 근데 가정혈압으로 보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애매하죠? 또 젊은 총각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옛날에 이 모델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모델이 이 똥꼬에 힘을 꽉 주게 되면요, 혈압이 쭉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항문에다가 관략근에 힘을 주게 되면요, 수축 혈압이 30에서 40 이상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이상 쉬었다라고 재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똥꼬 힘을 꽉 줘가지고 혈압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하면 군대를 빠져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보충력으로 빠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이 젊은 학생들한테서는 혈압이 진료실과 과정이 다를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진료실 혈압이 맞냐? 가정 혈압이 맞냐? 라고 했었을 때는 진료실 혈압을 표준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가정 혈압이 아니고요. 가정 혈압 물론 참고합니다. 하지만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혈압계는 뭘 쓸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요즘은 수은 혈압계 쓰지요. 수은 혈압계는 검증된 비수은 혈압계로 대체하도록 공고한다. 옛날에 그 빨간 바늘 올라가는 그 혈압계 보셨지요? 던져보셨어요? 던지면요. 은색으로 빵 터집니다. 저 어려서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수은은요, 이 중금속 중에 하나예요. 이 중금속 중독되면, 그거 아세요? 수은 중독이 되게 되면, 이따이 병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본말로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픈 병이 있다의 병인데요. 수은 중독되게 되면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수은혈압계 안 써요. 흔히 어르신들 그러거든요. 보게 되면 그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쭉쭉쭉쭉쭉 눌러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해 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요즘은요, 자동,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군 장병들도 팔 쭉 집어넣고 혈압계잖아요. 이런 자동 혈압계가 더 정확합니다. 요즘은 수은혈압계 안 써요. 다 자동 혈압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은 혈압계는 요즘 안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진료실이 표준이고 수은 혈압계 아니 비수은 혈압계를 써가지고 하는 거고 이 가정보다는 진료실 혈압을 많이 본다. 근데 젊은 애들이 이렇게 혈압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 번쯤 똥꼬에 힘주는지 고민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가정은 괜찮은데 진료실만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 어느 혈압에 해당이 할까요? 앞서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경우 보고요.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 배기고혈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얘가 배기고혈압일까? 이 집에서 정상이었고 진료실에서 높았는데 그러면 정상이라고 아예 치부할 수 있을까? 아니요.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혈압이 높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염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염고혈압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르시면 지난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배기고혈압 또는 감염고혈압이 있었을 때 이 환자들한테는 억울해요. 뭐 왔는데 뭐 다 정상이래요. 근데 혈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24시간 활동 혈압입니다. 24시간을 빼고 그냥 활동 혈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배기고혈압 또는 감염고혈압 또는 젊은 아이들 이런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활동혈압을 측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기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앞서서 보였던 이 마스크 감염고혈압이 있거나 이럴 때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약을 줬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 혹시 혈압이 어떻게 되나라고 봤었을 때 또는 약을 주고 나서 혈압 효과가 어쩐지 봐야 될 때 이럴 때는요 활동혈압을 재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신 중에 고혈압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도 우리는 활동혈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9번에가 나와 있네요. 가정혈압하고요. 진리식 혈압하고요. 불일치예요. 맞지가 않아요. 애매합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이럴 때 바로 활동혈압 24시간 혈압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25세 총각한테는 활동혈압을 재봐야겠지요. 쟀습니다. 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키가 175고 몸무게 84. 어우, 제법 뚱뚱했었었네요. 봤더니 24시간 평균을 쟀더니 148이 이완기 혈압은 88. 낮 평균. 이거는 24시간 전체 평균을 낸 거고요. 낮 평균을 봤더니 153에 91입니다. 뭔 말이 이렇게 어렵소? 라고 하실 수가 있죠. 난 이거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24시간 활동혈압 평균, 하루 내 평균 잰 게 148에 88이다. 써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시간 활동혈압은요, 하루 내 평균을 쟀었을 때는 130에 80 이상이면 이거는 고혈압입니다. 남만 놓고 봤을 때는 135에 85 이상이면 이거는 고혈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일일 평균으로 봤었을 때 이 148에 88은 분명히 130에 80보다는 높지요. 그래서요, 이 25세 남성 이분은요,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고혈압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진단서 써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도 저는 자신 있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단 똥꼬에 힘을 안 줬을 때 얘기입니다.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요, 대응혈압이라는 걸 내놨어요. 뭐냐, 진료실 혈압하고 가정혈압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24시간 활동혈압도 좀 다르다 그랬죠. 진료실 혈압 140에서 5를 뺀 게 가정혈압 135하고 똑같다, 또이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4시간 활동혈압으로 얘기했을 때는 낮 평균 혈압은 가정혈압하고 5를 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평균을 낸 거는 130이 맞는 거고요. 수축 혈압이 130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땐 얘기가 좀 달라져요. 진료실 혈압이 130일 때는 가정 혈압도 그냥 똑같이 130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24시간 활동 혈압의 주간 혈압도 130으로 봅니다. 130이 진료실 혈압 130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일 평균 24시간 평균을 했었을 때는 125하고 매칭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지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총과 갈 때,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25세 남성한테 과연 고혈압이 생길까요? 좀 뚱뚱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혹시 2차성 고혈압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문제도 냈거든요. 누가 도대체 2차성 고혈압이냐? 아유, 2차성 고혈압이 뭔데? 라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